3등급, 4등급인 경우까지는 이제 지원하셨을 때 큰 분리는 없지만 5등급부터는 급간차가 상당히 커진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인원수가 10% 정도 늘었는데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년도의 입시, 양식이 똑같아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전년도 정시 입시가 이제 이렇게 치러졌고, 농어촌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각 한 명씩밖에 선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언급은 안 하고, 인원수가 올해 10% 정도 증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글로벌 학부를 한 번에 뽑았고 융합경영학부는 이제 매년 항상 많이 뽑았는데 올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거예요. 양식은 똑같죠? 자, 양식은 똑같은데 인원수가 좀 증원됐어요. 10% 정도씩 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못 봤던 스마트 도시학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항상 신설학과는 엄청나게 막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입결이 간혹 뚫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있는 학과인 데이터 계산과학 전공, 통계학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쪽을 좀 이제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바뀐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학과, 이것도 신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부를 쪼개서 학과가 있는데 뽑을 때는 같이 뽑는다, 낙원으로. 그리고 신소재화학과 17명 있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가 30명, 그 다음에 전자 및 정보공학과가 다군에서 62명, 생명정보공학과 20명, 식품생명공학과, 이것도 이제 식생공이라 해서 되게 유명한 학과죠. 네, 그 다음에 21명, 그 다음에 나고는 이과를 그렇게 많이 뽑진 않는데 전자기기융합공학과가 34명이네요. 그리고 환경시스템공학과 22명. 그리고 아직도 이게 다 이과인데 자유공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를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전체로 늘었는데 과를 좀 다 쪼개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뽑지 않다 보니까 입결은 저는 낮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세종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언제냐 시기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대 세종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점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학과는 이제 내년부터 중요해지는데 올해는 제가 터치할 게 없고, 그다음에 글로벌 학부도 전년도에 이제 요 정도 인원 확보하는데 조금 늘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수시 2월 인원 좀 더 넘어와서 한 6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융합경영학부도 약간명 늘었는데 올해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오면 100명이 될지를 좀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100명이 넘으면 오히려 더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주의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공공정책대학을 다군과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네, 경제통계학부 인문계열이에요. 경제통계학부만 23명을 가군에서 선발하고, 다군의 경우에는 정부행정학부, 그 다음에 통일외교학부, 빅데이터 사이언스학부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문화스포츠대학의 스포츠과학 전공과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을 한 번에 같이 뽑네요. 25명이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많이 문의가 있었는데 다군에서 문화유산 융합학부라는 학부와 문화창의학부 내에 문화콘텐츠 전공이 있는데 미디어 문예창작 전공이랑 같은 학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모아서 16명 선발을 합니다. 스마트 도시학부가 가군에 새로 생성됐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인기 있는 국제스포츠학부는 또 가군에 있다. 그래서 가나다군을 전부 다 선발을 하고 특별하게 한 그 군에 막 몰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요. 또 나는 고려대의 네임밸류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유의 깊게 보셔서 내가 점수가 조금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다군을 좀 상향해서 쓰면서 가군이나 한 군을 정해서 안전 지원으로 공략하시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원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입학 사정을 하느냐?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지금 국어랑 영어를 각각 고정으로 40%를 반영하고
그러면서 내가 수학이랑 탐구 중에 잘 본 것을 20%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본 과목 하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산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나 수학을 못한 학생들이 또 국어랑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격자들 생각보다 입결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수학과 탐구를 확실하게 망쳤다면 국어와 영어로 한번 비벼보겠다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전년도 입결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입결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늘었지만. 왜냐? 세종시가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과탐 나눠져 있고 수학 가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안 되는 학과들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놨어요. 응용 수리과학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 신소재 화학, 전자기계융합공학과는 반드시 가형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탐이어야 합니다. 대신에 좀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도 역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과학기술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과가 좀 달라요. 컴퓨터 융합 소프트, 전자 및 정보, 생명정보, 식품생명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미래모빌리티, 지능형 반도체공학과의 경우에는 나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고요. 대신에 반드시 과탐이어야 합니다. 이거 잘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학부도 나형은 지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과탐이어야 합니다. 자, 자유공학부와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사탐도 되고 나형도 된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과 공공정책대학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국영수를 같은 비율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과탐을 지금 그 국영수의 반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8.6이라는 게 좀 애매한 점수 같지만 실제로는 이걸 딱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짰다. 그러니까 국영수를 잘 보고 사탐을 좀 못 본 경우에 지원이 이쪽으로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랑 탐구를 둘 다 망친 경우에는 둘 다 망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수학이랑 탐구 중에 하나는 반드시 20% 반영되니까 수학이랑 탐구 중 하나를 망친 경우에는 이쪽 학과를 고려해 보셔라. 네, 아까 언급한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학부, 국제스포츠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창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영역 중에 좀 더 높은 점수를 20% 반영하고 나머지 국어랑 영어를 40% 반영한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응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응시는 보통 다 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가나 모두 지원 가능한 경우 가형에 10% 가산점 부여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자, 여기 가형, 나형 다 지원 가능하네. 여기 다 체크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는 독특한 게 제2외국어랑 한문 영역에 탐구 영역 대체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어의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가 극간차가 좀 큰 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려대를 봤을 때, 여기 지금 고려대 세종 보고 있는데, 고려대 봤을 때 3등급의 감점폭 엄청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요. 그래서 각각의 극간차는 5점으로 하되, 주로 이제 여기 지원한 학생들의 영어 등급대는 3등급, 4등급대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3등급, 4등급인 경우까지는 이제 지원하셨을 때 큰 분리는 없지만 5등급부터는 극간차가 상당히 커진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가 영어가 1, 2등급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랑 문어스포츠 대학이 산출이 유리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반영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반영 비중은 이렇게 적지만 영어의 반영 비중은 높은 데다가 거기다 극간차까지 크니까 영어를 잘 봤다. 그러면 오히려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이제 환산이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고려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감점폭이 굉장히 적은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영어의 비중도 높고 급간차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와 고려대 세종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구조가. 네, 그리고 서울 캠퍼스랑 비슷한 점은 이제 표준 점수 위주의 환산을 한다라는 건데, 영어에서의 변환 표준 점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는 탐구는 100분위 점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가나 모두 지원한 모집 단위에서 수리 가형 선택자는 표준 점수의 가산점을 10% 반영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예시를 보시면 아까 우리 융합경영학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지원할 때는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그래서 그게 어느 반영 비율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아까 여기 융합경영학부를 예시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융합경영학부는 28.6씩 세 과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반 쪼개서 14.2%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계산을 그대로 해보면 되겠죠. 표준 점수는
이제 나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표준 점수에 여기 국어에 0.286, 그다음에 수학에 0.286, 영어에 0.286을 더할 것이고 이건 아까 우리가 영어가 2등급이었죠. 이게 95점. 그리고 탐구는 합산이죠. 탐구는 합산해서 그다음에 0.141을 곱하는 그런 구조다. 1000점 만점 환산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각 학과별로 내가 지원한 학과가 이쪽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그 백분위대로 곱해가지고 1000점 만점 환산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점수대는 다 900점이 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800점대에서 합격하려면 이제 추합을 좀 공략하셔야 되고 세종 캠퍼스로 해서 예전에 700점대 학생이 막 추합 노린다면서 쓰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말리고 싶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찾아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광운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